손흥민은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 독일 레버쿠젠에서 헐을 날고 있을 때 유럽 전역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전해진 이야기지만 오피셜로 손흥민을 노렸던 팀만 최소 세 팀 이상이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타고난 협상가라고 평가받는 레비는 어떻게든 손흥민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독일까지 날아가서 협상을 시도했던 레비입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손흥민을 쉽게 보내지 않으려 하는 등 계약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비는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손흥민을 설득했습니다. 손흥민은 훗날 레비의 이 설득에 가슴이 웅장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협상가인 레비가 돋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에 와서 대활약을 했고 손흥민 영입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영입 리스트에 들어갈 만한 영입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비록 우승컵은 들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임무를 훌륭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손흥민의 이적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고 보낸다 하더라도 이적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버풀은 손흥민을 노리는 팀 중 하나인데 클럽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레비가 썼던 수법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손흥민을 한 번에 꼬셨던 레비는 리버풀의 예상 못한 행보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리버풀 이적이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팀 내 입지입니다. 손흥민은 주장단에 못 드는 것부터가 팀 내 입지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최고 참급입니다. 8년을 헌신했고 보여준 성과도 케인과 함께 제일 많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있었기에 토트넘은 한낱 셀링클럽에서 빅클럽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손흥민 대우가 개판입니다. 주장단 3자리 중에 적어도 한 자리는 손흥민이 맡았어야 했습니다. 주장단에 못 드는 것부터가 토트넘이 손흥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줍니다. 현재 다이어가 주장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라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엄이 존재하며 토트넘은 유독 심한 구단입니다. 한 경기 못하면 욕하고 다시 잘하면 칭찬하는 심각한 냄비 근성도 잉글랜드 선수에게는 거의 적용 안 됩니다. 토트넘에서 8년 동안 헌신한 베르퉁어는 시계 하나 덜렁 던져주며 이별했고 11년 헌신한 요리스는 송별회도 하지 않았는데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때는 이보다 더 심한 결말을 맞이할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우로 보건 미래를 보건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데요. 만약 케인만 나가고 손흥민은 남게 된다면 토트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국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개판이 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토트넘의 심각한 문제는 위계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경기만 봐도 페드로 포로와 클루셉스키가 제일 중요한 순간에 개인 플레이를 해서 팀을 말아먹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자신만 돋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없는 팀은 절대 좋은 조직력을 보일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오죽하면 팬들은 콘테가 나가면서 토트넘을 저격한 것 중에 유일하게 맞는 말은 팀 내에 자기 스탯만 신경 쓰면서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성깔 있는 감독이 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케인이 나가면 이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아무도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케인 말고는 손흥민한테 패스를 하지 않고 애초에 패싱력도 없습니다. 케인이니까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날려주며 어시스트를 했던 것입니다. 즉 케인이 나가고 손흥민만 남게 되면 대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케인과 함께 떠나야 합니다. 다행히 손흥민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리버풀입니다. 현재 클럽에게 있어 손흥민 영입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리버풀 공격진은 포화라며 손흥민 영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버풀이 이번 시즌 영입한 누네스와 각포는 모두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포는 그나마 번뜩이지만 기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누네스 심각합니다. 클럽이 가장 싫어하는 골결정력 부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네스는 손흥민과 비슷한 포지션인 포처입니다. 윙도 보면서 간헐적으로 스트라이커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기회 대비 득점 횟수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동일 기회에서 손흥민이 10골을 넣는다면 누네스는 그 반도 못 넣을 정도입니다. 현재 클럽도 골결정력 부재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살라가 있긴 하지만 리버풀의 야망은 리그 우승입니다. 살라 한 명만으로는 장기적인 리그 레이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버풀 에코에도 손흥민 영입 관련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듯이 클럽은 이번 여름이야말로 손흥민을 데려올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데려오는 일 간단하지 않습니다. 레비와도 협상해야 하고 뉴캐슬 등 손흥민을 노리는 다른 팀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클럽은 번뜩이는 결정을 합니다.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을 인생 최대의 후회라고 말했던 그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랍게도 8년 전 레비가 손흥민을 데려올 때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토트넘에 오는 해에 당시 레넌 선수가 7번을 달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토트넘 레전드였죠. 그런데 이 선수는 나갈 거고 그 7번을 나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라커룸에 딱 들어오면 번을 만들어서 준비해 놓을 거라고 저에게 말했죠. 저는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협상가인 레비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감성까지 자극했고 손흥민이 가장 사랑하는 등번호인 7번을 미리 준비해 놓는 치밀함을 보인 겁니다. 등번호 7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흥민에게는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의 감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리버풀의 클럽이 이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위해 등번호 7번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37세 리버풀의 베테랑이자 등번호 7번을 입고 활동했던 제임스 밀러가 리버풀을 떠납니다. 그는 과거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데뷔해 아스톤 빌라, 뉴캐슬, 맨시티에서도 활동한 잉글랜드 내 저니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밀러는 다음 시즌부터 리버풀 선수가 아닙니다. 브라이튼 이적이 예고됐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4일 오전 밀러는 올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브라이튼으로의 이적이 거의 다 완료됐다. 밀러는 이번 이적이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적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잉글랜드 언론을 통해 리버풀이 밀러와 곧 재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단과 감독 그리고 선수가 재계약을 맺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최근 전해진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TV 스카이 스포츠는 리버풀이 어떤 모종의 이유 때문에 밀러와의 재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풀의 손흥민 영입 움직임이 감지된 것과 시기미 묘했고 따라서 밀러가 떠나고 남아있는 7번은 손흥민을 위해 준비해놓은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클럽 역시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해 긍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팬들은 리버풀이 손흥민 영입을 하게 된다면 레비 회장은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자기가 쓰던 방법을 그대로 당했으니 말이다. 천하의 레비가 당황해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 손흥민은 7번을 사랑한다. 그의 우상이 호날두이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만약 리버풀에서 7번을 달고 뛰는 모습을 본다면 황홀할 것 같다. 손흥민에게 7번을 주고 살라에게 10번을 줬으면 좋겠다. 7번과 10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 같다. 제발 손흥민의 리버풀 이적이 성사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손흥민 관련 너무나도 통쾌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손흥민은 지난달 열린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인종차별을 당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전에서 상대 공격수 각포의 드리블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고 영국 레전드 해설가인 타일러는 무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영국 현지 언론은 손흥민의 경기 중 행동에 대해 무술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시아인을 향한 차별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타일러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해설가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아니게 됐습니다. 그 레전드 현지 해설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세리머니 중계를 하지 못한 겁니다. 미러는 28일 맨시티는 최근 6시즌 중에서 5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한 가지 상황이 빠졌다며 맨시티의 우승 세리머니를 집에서 시청한 팬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일러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하는 멘트를 하지 않은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결말인데요. 여러모로 더 이상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고통받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